이번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와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네덜란드 리그 경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 동기부여를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 1부는 전체 공개로, 2부는 멤버십 공개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2부 경기 분석은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 경기인데, 이 경기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먼저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18위부터 20위가 강등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바야돌리드가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라스팔마스, 레가네스, 알라베스가 치열하게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인데 알라베스가 17위 잔류권이지만 승점이 35점이기 때문에 18위 강등권 레가네스와 딱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승점을 꾸준하게 쌓아서 어느덧 승점 45점을 쌓았고, 당연하게도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노릴 수 있는 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위까지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8위 라요가 승점이 47점, 발렌시아와 딱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경기 1번 경기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고, 알라베스는 1부 리그 잔류, 강등권 경쟁 버프가 있다는 점, 발렌시아는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넘볼 수 있는 순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번 경기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레가네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합니다. 먼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61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음 시즌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5위 사수, 그리고 나아가서 4위 빌바오를 추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위 빌바오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비아레알은 4위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로는 6위 베티스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베티스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 순위인 4위 혹은 5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위 강등권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승점이 34점이라서 17위 잔류권 알라베스와 딱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서 레가네스가 충분히 1부 리그 잔류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 강등권 경쟁 버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아레알 쪽으로 승리 투표율이 82%나 몰려있지만 레가네스가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레가네스도 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번째 경기 역시 비아레알 챔피언스 리그 티켓 사수, 레가네스 강등권 경쟁 버프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알메러시 대 FC 타르 네덜란드 리그 경기인데, 네덜란드 리그는 조금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처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분데스리가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리그 역시 20개 팀이 아니라 18개 팀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라운드가 38라운드가 아니라 34라운드가 총 라운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딱 2경기가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메러시 현재 18위 꼴등을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20점이기 때문에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최대 승점이 26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5위 잔류권
있던 브레다를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메러는 다이렉트 1부 리그 잔류는 실패가 됐고 16위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16위 빌럼과는 현재 승점이 5점 차이기 때문에 빌럼은 추격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메러 씨는 일단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메러씨 역시 희박하지만 산술적으로는 16위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16위까지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이 시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는데 원래는 5, 6, 7, 8등, 8등까지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현재 7등을 달리고 있는 고어헤드가 컵대회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고어헤드 7위에게 주어지는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9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는 현재 9위까지 차지를 하게 된다면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획득을 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타르가 현재 9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39점이고 8위 헤이렌베와 딱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시타르 아래로 보시면 스파로테, 흐로닝건, 그리고 헤라클레스, 네이메언이 촘촘하게 승점이 1점 차,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8위, 9위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빡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타르 역시 현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8등, 9등 사수를 위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는데 알메러시 같은 경우에는 희박하지만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16위 탈환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시타르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순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트벤테 알크마르 경기인데 이 경기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승점 54점으로 5위, 알크마르가 딱 1점 뒤진 53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현재 순위로 보면은 컨퍼런스 리그 티켓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로파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이 위트레우트 4위와는 현재 승점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8점 차이로 벌어져 있는 트벤테이기 때문에 위트레우트를 추격하기에는 불가능해졌고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승점이 60점이기 때문에 이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승점 60점을 쌓아서 5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알크마르 역시 현재 승점이 53점이기 때문에 위트레우트를 추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현재 컨퍼런스 리그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상이 되고 최근의 경기력과 트벤테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트벤테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양팀 모두 4위 위트레우트를 추격하기에는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62점을 쌓은 위트레우트를 추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은 떨어질 수 있는 이 트벤테와 알크마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어헤드가 양팀을 추격을 하고 있는데 고어헤드가 쌓을 수 있는 승점이 최대 54점이긴 하지만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대회 우승으로 인해서 유로파 리그 예선 라운드까지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벤테와 알크마르를 추격을 하는 동기부여 자체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알크마르와 트벤테 양팀 모두 4위 위트레우트를 추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위 6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네이메온 대 브레다 경기입니다.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위 32점을 쌓았기 때문에 빌럼이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도 31점이기 때문에 브레다가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37점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네덜란드 리그는 9위까지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9위를 달리고 있는 시타르와는 승점이 딱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네이메온 역시 현재 헤라클레스, 흐로닝건, 스파로테, 시타르, 헤이렌베 이 팀들과 함께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네이메온 쪽이 동기부여가 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레다 역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서 38점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38점으로는 현재 9위를 확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브레다보다는 그래도 네이메온 쪽이 홈 경기라는 점과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9위, 8위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메온 쪽이 좀 더 동기부여가 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흐로닝건 대 아약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는데 먼저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PSV가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약스가 승점 74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PSV가 지난 라운드 베에노르트 상대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73점을 쌓았기 때문에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양 팀의 승점 차가 1점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 향방이 알 수 없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PSV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흐로닝건도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있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흐로닝건 역시 승점이 38점 11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8위 헤이렌베, 9위 시타르 승점 1점 차, 2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흐로닝건도 호락호락하지 않게 승부를 내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우승 경쟁의 동기부여, 흐로닝건은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명경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PSV 대 헤라클레스 경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PSV가 극적인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73점으로 74점인 아약스를 1점 차로 추격을 했기 때문에 우승 경쟁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PSV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도 흐로닝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승점이 38점이기 때문에 8위, 9위 헤이렌베와 시타르와는 승점이 1,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헤라클레스 역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 7번 경기 아약스와 PSV가 우승 경쟁에 대한 승점 획득 동기부여가 있다면 상대팀인 흐로닝건과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티켓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6번과 7번이 경기 양상 구도가 꽤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34회차 1번부터 7번 경기 동기부여를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리고 2부 분석은 멤버십 전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